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드라마들이 나오고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지 못한 드라마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수백억의 제작비를 쏟아 붓고도 본전도 못 건진 케이스들도 많은데요. 이번엔 돈 어마어마하게 쓰고 기대하게 한 후에 못 만들어서 욕 처먹었던 드라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12입니다. 12는 인간을 수호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12천사들이 악의 무리에 맞서는 전투를 그린 액션 히어로물로 또 다른 마동석 액션류의 드라마였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와 KBS가 최초로 합작한 드라마로 기록되기도 하였고 2025년 대한민국 홍익인간 정신을 가운삼아 나쁜 놈들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 12지신 모티브의 12천사들이 수천 년 전 봉인된 지옥문을 열고 나온 악의 세계와 싸움을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로 흥행이 보증된 마동석표 액션의 12지신의 슈퍼히어로물이라는 신선한 소재가 결합해 방영 전만 하여도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이 1회 시청률은 8%로 폭군의 셰프를 들여밟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가 방영되자마자 폭망의 조짐이 보였었는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치하고 뻔히 보이는 내용의 마동석의 트레이드 마크인 시원한 액션도 밋밋했고 CG 처리 역시 미흡하여 뭔가 벡터맨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2회차는 반토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5%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후로는 쭉쭉 떨어져서 마지막 회인 8회에는 2.4%라는 최저 시청률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2에 대한 혹평 기사는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아예 12가 왜 망했는지 디스패치에서 분석 기사를 쓸 정도였는데 총체적 난국의 시발점은 잘못된 기획에 있다며 한국형 히어로물을 꿈꾸는 마동석과 글로벌 IP를 원하는 LG U+의 스튜디오 X 장르 다각화를 시도하는 KBS가 만나 시너지가 아닌 디너지를 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해서 제작사들은 최대 시즌4까지 만들 계획을 세워 드라마 전개를 엿가락처럼 늘렸다고 하는데요. 실제 드라마는 12지신의 서사를 푸는 데만 8회 중 절반인 4회를 소비했고 게다가 12지신은 히어로라고 하기엔 너무 무능해서 악귀 추종자들의 공격에 맥없이 쓰러지기만 했습니다. 드라마 관계자는 디스패치와의 주제에 시즌 1에서 힘을 잃은 천사들이 시즌 2에서 힘을 찾는다며 애초 시즌 제로 기획된 드라마여서 지금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게다가 LG U+에서만 18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돈으로만 부족했는지 천사들은 매회 치킨과 떡볶이 먹방으로 PPL을 하여 작품성을 더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마동석의 출연료만 회당 5억 원 수준으로 그 많은 돈을 배우들 출연료에 쓴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그 결과 정작 중요한 CG의 힘을 못 써서 여러가지 중요한 CG 씬에서 실소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참패는 한국 콘텐츠 업계 전반에 꽤 큰 충격을 주었다고도 하는데 한국 영화계의 극심한 정체기에 거의 유일하게 흥행 보증 수표로 통하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이끌고 있는 마동석을 전면에 내세운 지상파 최초의 판타지 드라마가 완전한 참패를 거둔 것이기 때문인데요. 220억이라는 상당한 제작비로 기대를 모았지만 참담한 수준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테나시아에선 동물농장이 더 유잼이라며 마동석이 12지신 대려와 M1G2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동석은 거룩한 밤이라는 희대의 졸작을 내놓으며 이미 내리막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한데요. 12가 그 내리막 관짝의 못을 박은 것인지는 나중에 나올 범죄도시 5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결정될 것 같네요. 다음은 별들에게 물어봐입니다. 별들에게 물어봐는 올해 1월 TVN 토일 드라마로 방영했던 드라마로 무려 500억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민호와 공효진이라는 역대급 캐스팅 하나만으로도 흥행이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우주에서 벌어지는 로맨스라는 설정까지도 신선했었는데요. 하지만 첫방부터 전국 3.3%라는 극악의 시청률로 시작했는데 이는 2020년대 이후 TVN 토일 드라마 최악의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막판에 1%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TVN 토일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라고도 하네요. 그나마 TV 시청률이 높지는 않더라도 OTT 점유율이 높거나 화제성이 뜨겁거나 해외에서 화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및 OTT 시장에서도 흥행에 참패했는데 이민호라는 스타 캐스팅에 힘입어 공개 첫 주 넷플릭스 글로벌 6위로
시작했지만 이후 순위권 밖으로 순삭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개연성 없는 시나리오에 매력 없는 캐릭터, 공감되지 않는 러브라인 등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기 때문인데요. 방영 초반부터 초파리 교미 장면으로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드라마는 툭하면 교미, 난자, 정자 등에 대한 대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등장하며 되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특히나 우주에서의 배드신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결말이라도 괜찮으면 좋으련만 개연성 없고 막장스러운 억지 새드엔딩이 이 드라마의 악평에 종점을 찍었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막장 드라마의 끝을 보여줍니다. 스타투데이에서는 끝까지 자궁타령이라며 500억이 아깝다며 별들에게 물어봐가 시청률 1%대 퇴장이라는 기사를 썼었는데, 파스타와 질투의 화신을 집필한 스타 작가인 서숙향과 질투의 화신, 사이코지만 괜찮아 박신우 감독, 그리고 한류스타 이민호까지 완벽해 보이는 작간배의 500억이라는 빵빵한 제작비, 그리고 우주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갖고 한다는 얘기가 양산형 한국 아침 드라마식 우주에서 로맨스하는 이야기라는 진부한 스토리라는 점이 뒷단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벌가가 대를 잇기 위해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 우주에서 인공수정을 시도한다는 설정 자체가 시청자들을 황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고도 씁니다. 망한 드라마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지리산도 8%대의 시청률을 유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별들에게 물어봐가 얼마나 폭망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의 실패로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한 달 만에 10% 하락할 정도였는데요. 제작비 대비 가장 폭망한 드라마로 앞으로도 길이길이 회자될 만한 졸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으로 공개했던 드라마로 무빙 이후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던 디플에게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맡아주길 바랬었는데요. 강동원과 전지현이라는 탑스타들을 캐스팅하고 700억 원이라는 제작비가 투입된 역대 한국 드라마라는 보도가 되면서 초반에는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500억 원을 넘지 않게 사용했다며 억울하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500억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북극성 역시 망합니다. 북극성은 전직 외교관과 미스터리한 과거를 지닌 특수요원이 거대한 사건 뒤 숨겨진 진실을 함께 쫓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소재 자체가 이제 식상한 한반도의 위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러한 소재 자체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다 보니 처음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에 들어선 전지현과 강동원의 어른 멜로 자체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데요. 소재부터가 그렇게 끌리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처음부터 드라마를 외면했고, 오히려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라는 전지현의 대사 한마디가 중국 네티즌들을 격분시켰다는 기사가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디플에서 1위를 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쭉쭉 내리막길만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맥스무비에서 북극성에 대한 리뷰를 대차게 해줬었는데 제목부터가 무리수의 남발 내가 뭘 본 거지 라며 까기를 시전합니다. 전지현, 강동원이 주연일 뿐만 아니라 독전과 헤어질 결심 등의 각본을 썼던 정석영 작가, 빈센조와 눈물의 여왕을 연출했던 김희원 감독이 의기투합해 만든 것 치곤 너무 허술했다는 게 그 내용이었는데요. 전쟁 위기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구시대 적인 발상과 첩보 액션과 멜로, 정치극까지 여러 장르가 매끄럽지 않게 뒤섞이며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평가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강조는 하지만 이를 설득력 있게 살려내지 못하면서 길을 잃었다는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뜬금포로 강동원과 전지현이 멜로를 진행하는 건 역시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게 다가왔다는 평가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극적이지만 얄팍한 서사에 그쳤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결국 디즈니 플러스가 북극성마저 흥행에 실패해서 한국 콘텐츠 투자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트윗이 캡처되어 엄청 많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요. 범죄도시 4와 황야의 연출을 맡았던 허명행 감독이 공동 연출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공동 연출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
그 외에도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오징어 게임 2와 3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요. 워낙 시즌 1이 잘 뽑힌 덕에 2와 3에 대한 기대가 컸던지라 2와 3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즌 1의 엄청난 반전과 여러 인물들의 서사에 비하면 약하지만 2와 3도 재밌게 봤다고 소신 발언 한번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